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예전보다 빨리 차오르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일을 조금만 다르게 먹었을 뿐인데 붓기가 덜하고 소변이 한결 편안해지는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71세 김영수 어르신이 그랬어요. 젊을 때부터 과일을 몸에 좋은 간식으로 믿고 드셨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해서 이게 그냥 나이 탓인가 하고 넘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김영수 어르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는 부담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이 좋은 음식에서 조심해야 할 음식으로 바뀌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히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변에 거품이 전보다 자주 보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등이 부은 느낌이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숨이 쉽게 차고 피곤이 오래 가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건 콩팥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일상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을 은근히 힘들게 하는 과일 5가지와 반대로 콩팥이 덜 부담스러워하는 과일 5가지,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과일 섭취 원칙 1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등 뒤쪽, 허리 양옆에 주먹만 한 콩팥이 2개 붙어 있죠.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서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와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말 그대로 몸속 정수기입니다. 집에서 정수기 필터가 물을 걸러주듯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필터 구조가 있는데 이 필터는 한번 망가지면 새 것처럼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간처럼 어느 정도 회복하는 장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콩팥은 아직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줄어든 필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꽤 떨어져도 초반에는 몸이 크게 티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소변이 달라지거나 붓기가 눈에 띄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기능이 꽤 내려간 상태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피곤해요. 얼굴이 붓는 날이 많아요. 같은 말이 나온 뒤에 검사해보면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도 같이 늙습니다. 젊을 때 100점이던 기능이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내려간다고 보고되죠. 콩팥으로 가는 피 흐름도 예전 같지 않고 콩팥 자체의 크기나 여유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처리하던 과일 속 칼륨이나 수분도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콩팥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먹거나 한 번에 몰아 먹거나 주스처럼 농축해서 마시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칼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콩팥이 칼륨을 제때 밖으로 빼주지 못하면 피 속 칼륨이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이게 이른바 고칼륨혈증이라고 불리는 상태인데 초반에는 팔과 다리가 묵직하고 힘이 빠지거나 손끝, 발끝이 찌릿하거나 입 주변이 얼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숨이 답답하다고 하시기도 해요. 심하면 심장 리듬이 흐트러져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기기엔 겁이 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더운 계절에 과일을 많이 드신 뒤 두근거림이나 숨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 칼륨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여기에 고혈압과 당뇨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당뇨는 콩팥 안에 아주 미세한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고혈압은 혈관을 두껍게 만들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의 큰 원인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자주 언급됩니다. 게다가 일부 혈압약은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칼륨 많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
수치가 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나는 과일만 먹었는데라고 해도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콩팥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과일들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 과일은 절대 먹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졌거나 수치가 애매하거나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양과 방식을 조절하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여름만 되면 손이 먼저 가는 참외입니다. 시원하고 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되죠. 그런데 참외는 칼륨이 생각보다 꽤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튼튼한 분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참외를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면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또 참외는 껍질 바로 안쪽에 칼륨이 더 몰려있는 편이라 껍질에 바짝 붙여서 박박 긁어 드실수록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신다면 참외는 조금만 속 중심으로 드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건강 간식의 대표처럼 알려져 있죠. 아침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보충용으로도 찾습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바나나가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간 크기 하나만으로도 칼륨이 꽤 들어가요. 문제는 바나나가 익을수록 더 맛있다는 점입니다. 껍질이 노랗게 잘 익고 점이 생길수록 단맛이 강해지는데 이때는 당이 더 빨리 흡수되는 느낌으로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콩팥 수치가 애매한 분들은 매일 아침 바나나 1개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빵, 우유, 바나나로 간단히 때우는 식사가 반복되면 더 그렇고요. 세 번째는 토마토와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이 많아서 몸에 좋은 거니까 더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 과일이죠. 토마토 자체도 칼륨이 아예 적은 편은 아닌데 진짜 문제는 농축입니다. 주스 한 잔에는 토마토 몇 개가 한 번에 들어가고 소스로 만들면 더 진해집니다. 이렇게 농축된 형태로 자주 드시면 칼륨도 빠르게 들어오고 산 성분도 함께 올라가면서 콩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무조건 끊자는 뜻이 아니라 주스나 농축 소스를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건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에 특히 매력적이죠. 물 대신 먹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수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콩팥은 들어온 물을 적당히 내보내면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장기입니다.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그 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몸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붓기입니다. 다리와 발목이 더 잘 붓고 아침에 눈꺼풀이 퉁퉁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콩팥이 물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박도 칼륨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두 조각 정도로 양을 정해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비타민C 때문에 감기 예방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먹는 방식이 갈립니다. 오렌지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과 오렌지 여러 개를 갈아 만든 주스를 한 컵 마시는 건 몸이 받는 속도와 강도가 다릅니다. 주스는 칼륨과 당분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혈당이 급하게 출렁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콩팥 수치가 애매하거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오렌지 주스는 특히 조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콩팥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고 살 수는 없죠.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주고 입맛도 살려줍니다. 다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내 몸이 덜 힘들어하는 과일을 고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콩팥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고 장을 통해 노폐물이 빠져나가도록 돕는 성분이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찌꺼기나 나트륨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콩팥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또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콩팥 세포가 지치고 손상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치아가 불편하시면 얇게 썰거나 부드럽게 다져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수박처럼 부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배에도 식이섬유가 있어서 물과 함께 들어온 것들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돕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콩팥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배도 역시 껍질 쪽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거나 배숙처럼 부드럽게 조리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해서 당이 높을 것 같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양 기준으로 보면 당과 칼륨이 비교적 부담이 덜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콩팥 세포가 녹쓰는 느낌으로 손상되는 과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과일이든 너무 많이가 문제입니다. 딸기도 한 줌 정도로 정해두고 드시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특유의 효소 성분이 있어 소화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면 몸에 남는 찌꺼기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심지 부분의 효소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심지가 딱딱하다고 버리기보다는 잘게 썰어 천천히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이나 설탕이 많고 가공 과정에서 효소가 줄어들 수 있어서 가능하면 생과일 쪽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특히 색이 진한 포도일수록 그런 성분이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포도는 달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과일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몇 알이라고 기준을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면 과식도 줄고 몸이 받는 부담도 덜해집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지 감이 잡혔다면 다음은 어떻게 먹어야 덜 해롭고 더 안전한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과일 종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지니까요. 먼저 시간입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가 더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산과 당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위가 쓰리거나 혈당이 확 오르거나 몸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들어오는 당과 칼륨, 수분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니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처럼 어느 정도 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드시는 편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과일을 드시는 습관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하고 콩팥도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음은 양입니다.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에 드시는 양을 종이컵 한 컵 정도 크기로 떠올리고 그 안에서 나눠 드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사과를 한 번에 다 먹기보다 반쪽씩 나눠 먹고, 포도도 한 송이를 그냥 두고 먹기보다 오늘은 몇 알 이렇게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양을 정하는 순간 콩팥은 갑자기 몰려오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과일은 부드럽다 보니 몇 번 씹고 꿀꺽 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당과 산이 빠르게 들어오고 몸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천천히 입에서 충분히 풀어지게 씹어 넘기시면 위도 편하고 혈당도 덜 출렁이고 콩팥도 한결 덜 바빠집니다. 한 조각을 오래 씹는다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과일과 우유나 요거트를 섞은 스무디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산과 유제품 단백질이 만나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느려지는 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이 몸에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무디는 마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일이 농축된 형태로 짧은 시간에 들어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이 빠른 속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단독으로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약과 과일의 간격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일 성분은 약이 분해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결과 약효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콩팥이 약물 부담을 더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드신 직후 바로 과일을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착한 과일이라도 내 몸에 맞는 양과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검사 수치와 약 종류를 알고 있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신 뒤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입술이나 손발끝이 얼얼하거나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피곤해서겠지로 넘기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피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나 콩팥 관련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SOS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콩팥을 은근히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과일들과 반대로 콩팥이 비교적 덜 부담스러워하는 과일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일은 원래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같은 과일도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딱 제안 드릴게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실 때 오늘은 몇 개를 먼저 정하고 드셔보세요. 그 한마디가 과식을 막아주고 콩팥이 갑자기 바빠지는 일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셨다면 그 마음부터 살짝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콩팥은 조용히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담을 줄여주면 남아있는 기능으로 끝까지 버텨주려는 정말 성실한 장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선택을 바꿔주면 그게 가장 든든한 관리가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콩팥 걱정하시는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